4학년 때쯤 내가 건축 설계를 계속 해야 될지 다른 전공을 가야 될지 여러분이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아마 4학년인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관용입니다. 2020년도 벌써 4월로 접어들었습니다. 봄은 왔는데요. 지금 대학은 아직 개강을 못하고 있어서 온라인 강의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빨리 사태가 진정되고 대학이 개강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한 가지 책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건축 전공하면 뭐하고 살지. 2016년도에 나온 책인데요. 3040 건축가 선배 11인의 진로 멘토링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출판사는 스페이스타임이고요. 제가 이 책을 왜 가지고 나왔냐면은 건축을 전공하는 분들이 앞으로 전공에 관련된 내용을 보다 더 간접적으로 좀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학과를 전공하신 분들은 처음에 건축 설계를 위해서 전공을 했지만 자의반, 타의반 건축 설계를 떠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략 한 50% 정도가 건축 설계를 그만두고 다른 분야로 나가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거는 여러분이 이제 건축 설계를 하면서 이제 많은 것을 아마 느끼고 또 체험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건축 설계를 위해서 건축학과에 들어갔는데 건축 설계, 창의적인 것, 디자인적인 것, 어떤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에 자기가 재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건축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밤샘 작업도 많이 하고 또 모형도 만들고 또 5년 동안 그 일을 스튜디오 일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또 지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기 재능이 좀 부족하고 이건 내 적성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건축 설계를 이제 그만두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책을 보시면은요, 2016년도에 나온 이 책을 보면은 건축학과를 들어갔지만 건축 설계를 그만두고 다른 분야로 나간 11명의 진로 멘토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1가지 직업을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건축사가 있고요. 건축사는 건축 설계 일을 계속해서 건축사 이제 자격증을 따서 건축 설계 사무소를 열어서 자기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고시 5급에 대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건설사로 들어갔다가 다시 공무원 시험을 봐서 행정고시 5급에 패스해서 국토교통부에서 근무하시는 그런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강의를 꽤 하다 보니까 구청이나 시청에 가면은 제자들을 가끔씩 만나고 합니다. 행정고시 5급은 고시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시험이죠. 그리고 뽑는 인원도 굉장히 아주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려운 시험인데 건축학과를 들어가서 행정고시를 패스한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민간경력 공채시험에 들어가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일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국책연구기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근무하는 그러한 스토리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건설사 기술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건설사에 기술연구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일하시는 그런 스토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이제 기술연구원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최소한 대학원 이상을 졸업해야만 취업할 수 있기 때문에 석사, 박사를 마치고 기술연구원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해외 설계 사무소, 연구소에 그런 취업하신 분도 계십니다. 여기 나온 사례를 보면은 일본 니켄세케이 설계 종합연구소에 이제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 부분도 유학을 갔다 와서 해외 설계사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경로로 그렇게 연구소로 들어가는 분도 계시고요. 또 감정평가사의 직업을 소개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는 이제 부동산 가치에 대한 어떤 바로미터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사 시험을 보고 또 그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스토리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은행에 취업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국토연구원으로 들어갔다가 세계은행 한국기금 담당으로 일하는 그런 스토리도 좀 나와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취업해서 일하고 있는 그러한 스토리가 있는데요. 꼭 건축 설계만이 아닌 다양한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디벨로퍼는 아무래도 이제
설계 업무를 하면서 경력을 쌓고 또 이쪽 부동산 디벨로퍼 사무실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직접 땅을 사서 부동산을 개발해서 또 파는, 또 임대하는 그러한 사업이 이제 부동산 디벨로퍼죠. 설계사무소에서 일하다가 이런 시공사로도 많이 옮기고 또 디벨로퍼 사무실에도 많이 이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건축하고 상당히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 설계라든지 건축 시공이라든지 어떤 그런 베이스가 있는 분들은 부동산 디벨로퍼 쪽도 상당한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직업은 저널리스트인데요. 언론사 기자라든가 편집인, 출판인 관련된 직업이 되겠습니다. 저널리스트는 뭐 신문도 비롯해서 뭐 건설경제신문이라든가 또 건축사 신문이라든가 또 다양한 건축 관련된 그런 언론들이 있죠. 그리고 건축 월간지, 그리고 또 뭐 인테리어 월간지, 그렇게 또 월간지가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경력을 쌓고 또 편집인으로 나가기도 하고 또 출판인으로 나가서 직접 어떤 출판사를 차리는 그런 어떤 직업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기획하게 된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은, 건축을 선택하고 대학에 진학했으나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라서 놀랐던 그러한 그 필자들의 학창시설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아무래도 건축 설계를 그만두고 다른 쪽으로 취업을 하려면 좀 상당히 방황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 당시 때 회상을 하면서 졸업하고 10년 정도 지나면 꼭 이런 내용의 책을 꾸려보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어서 이 책이 나온 것 같고요. 각 직업별로 좀 질의응답이 나와 있습니다. 직업별로 연봉이 얼마인지, 또 일은 많이 하는지, 또 주로 근무하는 곳은 어딘지, 또 뭐 해외를 나가는 출장도 많은지, 그리고 또 뭐 다른 직종의 사람들과 교류는 있는지, 이 직업의 비전은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이 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나마 간접적으로 건축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의 성격을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건축학과는 꼭 건축 설계만이 그 길이 아닙니다. 다양한 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건축 설계가 아니면 여러분이 아마 이제 대학교 2학년, 3학년 거치고 아마 4학년 때쯤이면 여러분이 이제 고민을 아마 좀 진지하게 할 걸로 봅니다. 4학년 되면은 얼추 자기의 진로를 정해야 되는 거죠. 4학년 넘어가게 되면은 그 직업에서 찾아가는 것이 맞고, 4학년 때쯤 내가 건축 설계를 계속 해야 될지 다른 전공을 가야 될지 여러분이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아마 4학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런 책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 직업에 대한 다양한 루트를 여러분이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책에 11명이 이제 후배들에게 전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간단하게 그 내용을 좀 요약한 내용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열심히 심고 기다려라. 심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일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이루려면은 투자를 해야 되고 또 노력을 해야 되고, 뭔가를 심지를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날카로운 그 조언이 있는데요. 무식한 것은 자랑이 아니다. 많은 분야의 지식이 없으면 경쟁자에게 뒤처지고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없다. 여러분, 대학교 다닐 때는 정말로 많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기 전공은 물론이고 다양한 책도, 그리고 다양한 지식을 습득을 해서 정말 건축 부분이 아닌 다양한 분야에 대한 어떠한 기본적인 지식을 얻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고민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직업의 종류, 성격, 업무 적극적으로 서치를 해서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그 직업에 대한 성격을 나름대로 열심히 좀 찾아서 미리 조사를 해보고 도전을 하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상사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 5년, 10년, 20년 후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자. 이러한 조언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건축, 설계 외에 다른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책을 한번 접해서 간접적으로 전공에 대한 그러한 서치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축학과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다양한 진로, 건축 설계만이 그 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다른 길들을 좀 찾아서 연구해 보시라고 책을 한 권 소개를 했습니다. 건축
전공하면 뭐하고 살지. 11명의 진로 멘토링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